성전기사단. 여러분들 역사 속에도 성전기사단, 템펠 나이토드이 등장합니다. 이슬람 세력에게 점령당한 예루살렘, 저루살렘을 회복하고 솔로몬 성전, 살로몬 템펠을 되찾는다는 명분으로 중세 유럽, 미디벨 유럽의 가톨릭 교황, 캐설릭 포프이 중심이 되어 기독교 국가의 왕과 귀족들, 킹 앤드 피리저즈의 참여로 이루어졌던 십자군 원정, 크루세이지즈에 숨겨졌던 비밀결사대가 바로 성전기사단, 템펠 나이토드이었는데, 최후의 만찬에서 쓰여졌던 예수, 지저스의 포도주, 와인을 담은 성배, 홀리그레일을 찾는 것이 비밀임무이기도 했습니다. 저 엘모어야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장에 이어서 은하연합위원회 GFC와 니비루위원회 NC, 시리우스위원회 SC, 안드로메다위원회 AC, 플레이아데스위원회 PC, 아르크투루스위원회 AC, 라이라위원회 LC 등이 중심이 되어 창조의 푸른빛, 블루레이 오브 크리에이션을 수호하자는 뜻에 의해 창설된 비밀결사 조직이었던 은하 성배 수호 기사단, 갤럭시즈 홀리 그레일 가어디언 나이토드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네네트 크리스트 잔선라는 화가가 그린 대천사 미카엘, 아우케인젤 마이켈의 초상화에 보면 한 손에 잔, 커프를 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잔, 커프이 바로 은하 성배, 갤럭시즈 홀리 그레일입니다. CM 에턴의 권능, 파워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잔, 커프에 든 것은 바로 우리 은하를 창조하였던 창조의 빛, 창조의 푸른빛, 블루레이 오브 크리에이션이 담겨져 있는데, 낙원천국, 패러다이스에서 창조 근원에게 부여받아온 창조 근원의 빛, 라이트 오브 소스 크리에이션인 것입니다. 우주 아버지, 유너버셀 파더의 권능이 담겨있는 잔, 커프, 이기에 자신이 내받은 은하의 주권자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배 속에 들어있던 창조의 푸른빛은 은하를 처음 열고 나서 은하의 중심부에 있었고, 그 후 자리를 옮겨 시리어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리우스 항성, 시리어스 스텔러, 이 네파 되어 둘로 나눠졌고, 그중 하나가 행성지구에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두는 창조 근원의 뜻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알려지지 않고 비밀한 가운데 전개되었으니 그 목적을 아는 존재들은 최소였던 것입니다. 시리어스를 떠나 태양계, 로드러와 티어메트로 있던 시절과 유란시아, 유런티어, 지구, 어스로 알려지고 나서도 비밀은 공개되지 않은 채로 있었으나, 창조의 빛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리우스 위원회, 시리어스 하이어 카운셀의 위원들은 자신들이 창조의 빛을 수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중앙태양 백색 형제단, 그레이 센트럴 선 그레이트 와이트 브러더우드를 지구에 창설하였고, 자신들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에버타어, 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초우주본부의 주권자였던 옛적으로 늘 계시니 에인션트 오브 데이즈께서 전두지휘하여 이 계획을 전면에서 실행시키는데, 역할을 할 빛의 사자들을 전 우주에서 모집하였던 것이고, 수차례의 시험 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갖춘 존재들을 시리어스에 집결시켰던 것입니다. 이때에는 은하의 세력들 간의 서로들이 우위를 점하려는 전쟁들과 이기 상황들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창조의 빛을 수호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했는데, 행성지구에 유입된 창조의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년의 숙성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기에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빛이 그 전에 드러나거나 알려져서 탈취되기라도 한다면 모든 계획이 폼로 돌아가고 말 것이었기에 비밀로 감추어져야 했고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빛의 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정보 공개가 있고 난 후에 모든 기업들, 메머리즈을 봉인하였으며, 그 어느 하고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초우주 본부에서는 창조 근원의 의지에 의해 창조의 푸른 빛을 수호할 사자들을 모집하였으며, 최종 합격한 14만 4천의 존재들에게 은하 성배 수호 기사단, 갤럭시즈 홀리 그레일 가어디언 나이토드이라는 팀명을 수여하였던 것입니다. 개개인의 기사들은 성배 수호자, 홀리 그레일 가어디언가 되어 기사자기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기사 수여식에는 창조 근원의 7빛의 수호자 중에 우리 초우주에 파견된 주시라야, 로어드 서레이야 님과 옛적부터 늘 계시니 에인션트 오브 데이즈를 위시한 CM 에턴과 네버도니어, 이메뉴엘, 게이브리엘, 멜기세덱 아버지, 멜키저덱 파더 등 여러분들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장면을 잊을 수 없는데, 시리우스 위원회 SC인데 중앙태양 위원회, 그레이 센트럴 선 카운셀,
오리 은하를 중심으로 한 창조의 푸른빛을 공유하고 있는 은하에서도 대표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시라야 로워드 서레이야께서 푸른 빛구인 위원회의 수장 리더 오브 블루 라인 나인 카운셀으로 계시기에 모두 참석하셨고 창조 근원의 창조의 푸른빛이 근원의 뜻에 의하여 행성지구에 수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행성지구의 수여 비스토의 하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도록 문건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성지구에서 숙성되는 기간 동안 철저하게 행성형단 플래니트 하이어라키의 수호 아래 은하연합 GF의 수호 아래 보호되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수호, 가어디언, 활기사단, 나이토드이 발족되었고 훈련과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창조그룹의 뜻에 의해 창조의 빛이 수여된 행성지구의 수호인종 가어디언 레이스으로 진화되게를 하게 될 영그룹을 지정하게 되었는데 바로 시리우스 B 항성계 시리어스 B 스텔러 시스템에 정착하였던 은하 인류들의 영그룹이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행성지구의 수호인종 가어디언 레이스으로 선택되어진 시리우스의 인류들의 영그룹은 자신들이 창조의 푸른빛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는데 CM 에턴의 뜻이었으며 은하 성배 수호 기사단 갤럭시즈 홀리 그레일 가어디언 나이토드 이 지구에 파송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행성에서 진화되게에 소속되어 상승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진화된다는 사실만 알고 행성지구에 진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성지구에 수여된 CM 에턴의 성배의 빛 라이트 오브 홀리 그레일 은 생명들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빛의 씨앗 시드 오브 라이트로 심겨졌고 지금까지 숙성의 과정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대주기 그레이 사이켈을 준비하는 이면 어더사이드에는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영단에서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있었기에 외계에서 접근했던 존재들이 눈치채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푸른빛이 숙성되기 전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철저하게 비밀로 붙였던 것입니다. 행성지구의 빛의 씨앗으로 심기어졌던 창조의 푸른빛은 모든 숙성, 머추어를 완성하였고 봉인된 코어드가 해제되었습니다. 성배수호기사단으로 지구에 파견되어 들어온 빛의 사자들 메선저즈 오브 라이트은 각자가 깨어나는 시점이 되었기에 그룹으로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단 나이토드의 사령관은 바로 사난다 이메뉴엘인데 기사단의 육화를 위하여 자신의 유전자 DNA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에덤의 후예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스트랄체, 에스트렐 바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푸른빛, 즉 성배, 홀리 그레일은 코드명, 코어드 네임으로 불리던 명칭이었기에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게 되어 있었고 비밀 코드, 시크리트 코어드는 정해진 기간이 될 때까지는 해제되지 않았기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사 속에는 영생을 보장해주는 불로초 이야기가 있는데 생명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죽어가는 우주가 있으며 죽어있는 우주도 있습니다. 물질우주, 매터 유너버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지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의 푸른빛은 바로 영생, 이터널 라이프의 빛입니다. 죽어가는 항성이나 행성들 또는 죽어있는 항성이나 행성들을 원소로 분해하여 우주로 진료, 스토프, 로서 환원시키지 않고 영속성을 가지고 생명들을 진화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빛, 라이트이라는 것입니다. 행성은 때가 되면 태어났던 원소, 엘러멘텔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생명들이 빛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창조 근원의 푸른빛에 의해 희망, 호프이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생명들과 함께 상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성지구는 그래서 은하의 희망, 호프이 되었으며 우주의 희망, 호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주방송을 통하여 공개되었을 때의 그 반응들이 얼마나 뜨거웠었는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CM 에턴의 행성지구의 수여, 비스토엘가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하의 주권자, 사브린 오브 갤럭시즈가 자신을 수여한 곳을 행성, 그것도 타락한 변방의 3차원 물질 행성을 선택하였다는 것과 수여 임무를 완수하고도 다시 찾아오겠다고 언약한 일이 어느 우주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권자의 언약, 프라미스 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는 있었으나 행성의 주민들이나 은하에 이 사실을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초우주 정부의 수장이신 옛적부터 늘 계시니 에인션트 오브 데이즈께서 대신성한 우주 계획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기에 우주연방 UC의 개입이 있었으며 은하간연합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초 은하연합 GF의
계획이 커다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 한 번 하였기에 초우주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사면초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길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행성지구는 암흑의 행성이 되었을 것이고 창조의 푸른 빛은 채 숙성되지도 못한 채로 산산이 먼지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성을 입자무기, 입즈우치로 폭파시키자는 파괴론, 포화일론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창조의 빛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최후의 작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창조의 빛이 숨겨진 행성의 수호인종 가어디언 레이스로 선택되었고 그것을 스스로들이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주기 그레이 사이클가 시작될 때에 새로운 행성과 새로운 문명을 책임지는 엄연한 수호인종으로서 아라한 에러에트이 되실 것입니다. 호모 아라하투스 인종 호모 어러에이터스 레이스 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실 분들은 자신의 의식들이 스스로 어웨이커닝 되어 숨겨진 진실들과 지혜들이 나타나기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네드가 물질 체험을 선택한 후에 물질의 가장 하위 단계에까지 내려가 모든 경험들을 완료하고 나서 다시 왔던 곳으로 상승하는 단계가 시작되었기에 상승여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지난날 어둠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들을 이제 상승의 과정에서 다시 통과하고 있는 단계의 인생들을 살았던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의 환영 속에 미로 속에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두 번 다시는 어둠의 터널을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을 버리는 것이자 그것에 더 이상 걸리는 것이 없게 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념, 프리덤 프롬 디스트랙션, 무상, 뮤터빌러티, 무아, 셀프 패스먼트의 경지에 도달한 상의의 마음, 마인드 오브 하이어를 성취시키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 현재 여러분들의 진화되게의 순서입니다. 무심, 이너드 버턴스를 성취하는 인류 그룹이 형성되는 시기가 온 것이고 행성이식, 플래니트 칸셔스니스과 합일, 유너티를 이루는 리더 그룹이 태동 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성지구에 들어올 때는 하나의 그룹으로 진입했고 이 전체 의식이 현재 인류들의 그룹 무의식, 운칸셔스니스를 형성하고 있는데 무의식이라는 심리학자들의 표현이 부정성, 네거티브를 띠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좋지 않게 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무의식은 여러분들 개체 인생들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인저스티스하게 비춰질 수도 있겠으나 관망, 아브저베이션 하는 자세로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의 의식이 전체 의식 수준으로 상승하여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의식이 결합되면서 또 다른 경지의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식들이 상승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접촉은 무관심만이 느껴지게 되고 퉁명스런 대화만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체의식과의 결합만이 개체의식의 껍질을 깨고 하늘에 오르는 상승한 데 의식, 그레이 칸셔스니스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들어왔으며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깨어나지 못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어나고 못 깨어나는 것은 스스로들의 노력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기새, 베이비버드가 두터운 알껍데기를 스스로 깨고 나오는 것과 깃털의 힘과 근육의 힘으로 높은 새둥지를 박차고 하늘로 비상하는 것이 모두 스스로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고 날지 않으면 둥지에서 하늘로 오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미새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만 시기가 지나면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관심도 지켜보는 것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놓치고 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들에게 행성지구의 삶이 종료되고 다음 과정으로의 상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살리는지 아니면 놓쳐버리고 언제 올지도 모를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인데 영혼들이 각성한 수준만큼의 오라의 빛, 라이트 오브 오러, 이 비추이고 있는 수준을 보고 천상에서는 모든 선별 작업을 완료한 상태임을 전하는 것은 이미 그런 때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육과 훈련이 모두 종료되었고 각자들이 자신의 공부한 부분들을 최종 점검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대주기, 그레이 사이클의 종료에 맞추어서 수행 과정의 평가가 모두 되었으며 다음 대주기, 넥스트 그레이 사이클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한 것입니다. 다음 주기를 책임질 새 인종들이 태어나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주기에 인종들의 정리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료와 시작을 책임질 빛의 사자들의 역할들이 시작되었으며 천상과 영단의 움직임들도
그렇게 맞추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배 원정단 홀리그레일 엑스피디션의 역할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이니 성배 홀리그레일가 그동안의 숙성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본궤도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푸른 빛 블루레이 오브 크리에이션 이 자신의 역할을 위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났음과 그것을 수호하기 위하여 조직된 기사단 나이토드 이 모두 깨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행성지구는 창조의 푸른 빛을 통하여 빛의 행성으로 거듭 태어나 살아있는 행성으로 상승하여 함께하게 되는 생명들의 진화를 더 한층 업그레이드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행성 20과의 연합은 다른 행성에서의 진화 과정과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터인데 바로 창조의 푸른 빛 블루레이 오브 크리에이션과 하나로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아시겠지요? 바로 창조의 빛 라이트 오브 크리에이션과 하나로 연합하는 존재는 스스로가 바로 창조의 푸른 빛 블루레이 오브 크리에이션이 되는 것이자 성배 홀리그레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생명들을 영원한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살아있는 성배 홀리그레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CM 애턴이 기다려왔던 순간인 것입니다. 행성지구의 인류들이 창조의 푸른빛과 하나로 연합하여 살아있는 성배 리빙 더 홀리그레일가 된다면 죽어가는 행성들과 항성들을 또한 별자리들과 은하들과 우주들을 모두 살아있는 우주로 대변환시킬 빛의 씨앗 시드 오브 라이트 인게 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는 코드명 코어드 네임이자 숨겨진 암호였으며 성배 홀리그레일로 이장 되어 보호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단 하이어라우키은 성배 홀리그레일을 보호하고 기사단 나이토드를 훈련시키며 또한 새로운 인종들이 태어나 수호인종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천상의 위원회들과 언약된 부분들이 틀어지지 않고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기들과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항상 담대하게 대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일들이 앞으로 남아있는데 재림 세컨드 커밍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2000년 전 유태인들 주이시 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미사이어 도 외부로 보이는 존재로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류들은 왜곡된 정보들을 통하여 외부에서 보이는 군주 사브린 로서의 임재를 기다려왔기에 예수 지저스의 등장은 실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빈자 포함한 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왕 킹으로서 기대했던 것이기에 그 실망 디스페어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류들은 애써 그 충격을 완화하고자 오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지었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세컨드 커밍을 언약했던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내면 중심 이너센터에서 깨어 일어나는 형태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로서 재방문을 언약한 것이지 왕 킹이나 대통령 프레지던트으로서 방문한다는 것을 언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의식 크라이스트 칸셔스니스를 깨우는 인자를 통하여 행성지구의 재림 세컨드 커밍 한다고 언약한 것입니다. 2000년 전과는 다르게 그전에는 예수 지저스 혼자였다면 지금은 많은 인자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그리스도 의식 크라이스트 칸셔스니스를 깨우게 될 터인데 은하 성배 수호 기사단 갤럭시즈 홀리그레일 가어디언 나이토드 이 그 대상들이 될 것입니다. 성배 홀리그레일을 수호 가어디언 할 자격을 갖추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 크라이스트 칸셔스니스를 깨우는 것입니다. 창조의 비친 푸른 빛 블루레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 그 기준이 바로 상이자 하이어 셀프라고 호칭하는 상위 멘탈 의식 하이어 멘탈 칸셔스니스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랄 세계 에스트럴 플레인에서 코젤 플레인의 의식과 연동 될 수 있는 빛의 존재들을 모집했던 것이고 5차원에서 7차원 세계의 존재들을 기준으로 선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 세계의 환영은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루서퍼가 그랬던 것처럼 강한 빛의 왜곡과 오류를 불러오고 그 빛에 장기간 노출된 빛의 존재들이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망각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많은 빛의 존재들이 타락천사, 폴런 에인젤라는 이름 아래 추락하였으며 다시 돌아오기까지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행성지구에도 물질 세계의 패턴의 영향을 받아 빛의 왜곡 현상들, 디스토어션 프레전트 스테이츠이 일어났고 그 빛에 장기간 노출된 빛의 존재들과 성배기사단 홀리그레일 나이토드 이 시험에 걸렸던 것입니다. 무사히 난코스, 디퍼컬티 코어스를 극복하고 빛을 수호한 인자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추락한 인자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로서 계획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수치상으로 효력을 보이는 것이 전체의 식으로의 연합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얼마가 깨어났나 보다는 깨어난 존재의 빛의 역량이 얼마나 미치는가를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단 하이어라어키에서는 그리스도 의식, 크라이스트 컨셔스니스를 깨울 인자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어서 깨어나는 인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민족별로, 국가별로, 대륙별로, 인종별로 구분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인들, 메스터즈 뿐만 아니라 제자들, 디사이펠즈과 수습학생들도 큰 관심과 부서에서의 업무와 연결해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단의 위원회들, 카운셀즈마다 관련된 부서, 오피스에서 집중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들마다 깨어남의 수준들과 진화의 과정들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라 하여도 그룹별로 나뉘어 있어서 각성을 일으키는 단계는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가 깨어 일어났는지, 각성, 어웨이커닝 하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영단 하이어라어키에서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영혼들의 불꽃이 어느 정도의 밝기로 타오르는지 모두 점검하고 있고 우주에서 지구의 전 지역을 손바닥 바라보듯이 살피고 있어서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같은 광성그룹의 수장, 리더로 계시는 초안즈의 심장센터, 하워트센터와 연결되어 있어서 빛의 진동이 매 순간 연결되어 변화가 일어나는 정도를 모두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의식이 텔레파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합하고 있기에 모두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소산원다께서는 자신의 의식의 진동장, 바이브레이션 필드 속의 성배기사단, 홀리그레일 나이토드과의 격자망, 그리드, 이 연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만큼 깨어나는지, 얼마나 빛으로 개화하였는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을 개화하지 못하고 어둠으로 추락하는 인자들은 안타까운 연민의 가슴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입하여 관계할 수는 없는데 모두가 존재들의 자유의지, 프리윌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한 피조물이라해서 인격을 무시한 채로 명령에 복종하라는 식의 주종관계는 여러분들의 의식이 낮은 단계에서 일어났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조 근원의 대원리, 외 섭리는 대우주 모두의 편재하고 있지만 보편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주의 균형은 생명들의 진화에 개입하는 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리 창조주라 하여도 피조물들의 진화에 개입하는 것은 초보 진화 단계이거나 유아기 때에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의 피조물이니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우주의 보편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먼지나 하나의 단세포나 하나의 원소라 하여도 스스로 진화해 나가는 동안 독립성을 가지고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존재들에게 손상받을 수 있으며 무너질 수도 있고 억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영혼이 자신의 자리에서 홀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영혼의 진화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진화의 단계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양육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는 것처럼 상위의 세계에서 보살핌과 양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살핌이지 종속시키거나 복종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알지 못하는 존재들은 간섭과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복종과 종속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착취와 강압적인 폭압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일들처럼 말입니다. 영혼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오브 스피리트 이 훼손되고 나면 진화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체되거나 뒤로 퇴보하기도 하는데 또는 대량학살이나 집단적 소멸을 겪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은하 안에서 또는 태양계 안에서 대전쟁, 그레이도어이 있었을 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났으며 많은 영혼들이 피해를 입거나 집단 손상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진화 정도의 수준이 그것밖에 성장하지 못함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영적 성장, 정장 이 조숙하지 못하고 우주의 섭리, 프라버던스 오브 유너버스를 자기 수준으로 해석하여 펼쳤던 일들의 결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주는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우주이다 보니 미성숙
한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모두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런 과도기를 통과해 오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진리, 트루스는 대우주의 섭리, 프라버던스이며 법칙, 로, 이고, 질서, 오어더입니다. 진리, 트루스는 보편성이자 중용이고 평등이며 전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트루스는 사랑, 체러티과 자비, 머시이며 지혜, 위즈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생명이든지 자신의 자리에서 진화하며 영적 성장, 정장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뜻에 의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 프리윌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도 자유의지, 프리윌을 손괴시킬 수 없으며 억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발생하는 우주적 카르마, 카즈믹 카어머는 모두 그 존재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존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상위 존재, 하이어 비잉의 입장에서 답답하게 보여도 영혼의 진화를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는 본체의 영, 스피리트 오브 오러진 이 보살피며 상승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행성지구에서의 일들은 원인 제공 존재들에게 모든 카르마, 올카어머들이 적용되었고 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지 진화 대계를 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각성, 어웨이커닝에 의하여 무엇이 빛을 향한 상승의 길인지를 정확히 묻고 바르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물거품들이 되지 않도록 빛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빛의 씨앗인 지가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푸른빛, 블루레이 오브 크리에이션을 나누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혼이 빛으로의 상승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CM 에턴의 성배가 되어 이 우주의 창조의 빛으로 들어온 푸른빛, 블루라이트는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활성화시킬 것이고 의식의 확장이 일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어둠의 속성이 매우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행성지구의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창조 근원, 소스 크리에이션에게서 들어오고 있는 빛은 행성지구의 성배, 홀리 그레일을 깨우고 있음인데 그동안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한 창조의 빛으로 틀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광자, 포탄은 인류들의 잠들어 있던 의식들을 깨울 것인데 물질의 두꺼운 껍질로 뒤덮여 있던 부분들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결연하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 성, 제리코 캐셀으로 대변되는 물질 세계의 견고하고 두터웠던 장벽들, 올즈, 이 빛의 파동에 의해서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공불락, 요새처럼 보였던 물질만능주의는 바벨론 성, 베벌란 캐셀이 무너지듯 몰락하게 될 것이기에 그곳에 온 의식을 집중하여 삶을 유지하던 인류들은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 파이낸스 시스템과 경제 산업 벨트, 이카너미 인더스트리 벨트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면서 여러분들 의식을 혼미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둠을 기반해서 구축되었던 모래성들이 무너져 내리고 강력한 빛의 개입으로 깊은 잠 속에 빠져있던 인류들과 행성지구를 깨울 것입니다. 인류들의 의지를 시험하게 될 터인데 그동안 함께해왔던 물질 세계에 남을 것인지 새로운 빛의 세계를 받아들일 것인지 시험할 것이며 새로운 빛의 시스템에 적응할 인류들과 적응하지 못하는 인류들을 따로 선별하여 관리할 것입니다. 빛의 씨앗, 시드 오브 라이트, 인류들과 은하와 우주들을 구원할 성배, 홀리 그레일로서 역할할 것입니다. 성배를 수호하기 위해서 들어온 빛의 사자들, 성배 수호기 사단, 홀리 그레일 가어디언 나이토드은 그 책무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에서부터 행성지구까지 이어진 대신성한 우주계획, 그레이트 더바인 카즈믹 플랜이었던 성배 수호, 홀리 그레일 가어디언은 기사단, 나이토드 뿐만 아니라 행성지구의 수호인종으로 들어온 시리우스인들, 시리언과 함께해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배를 물질로 이루어진 장치라는 표면적인 암시를 두어 적대 세력에게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혼선을 두어 진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로 모든 계획을 숨겼던 것입니다. 오리온의 라자드들, 레거즈즈 오브 어라이언에 의해 계획이 틀어질 뻔한 때도 있었으나 자신을 희생하여 비밀을 지킨 존재들에 의해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빛의 씨앗, 시드 오브 라이트, 지는 빛의 구체, 스피어 오브 라이트로서 12개의 큰 조각, 빅퍼젤과 144개의 중 조각, 미드 퍼젤과 14만 4천 개의 소조각, 스몰 퍼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역할을 위한 안배에 의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조 근원의 창조의 빛 속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수정구체, 크리스텔 스피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순수한 빛의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1광선인 푸른빛, 블루레이을 띠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수정, 크리스텔, 지저의 공동에서 자라는 것처럼 지구의 중심부에서 지금까지 자라왔고 오염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채로 순결함을 지켜왔기에 수호기사단 가어디언 나이토드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호기사단은 영혼그룹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였고 지상에 육화한 물질육체를 통한 임무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 지저스와 제자들이 성배, 홀리그레일을 공유했던 것처럼 실제적인 성배인 게 지의 빛의 진동이 인류들에게 전송되어 함께할 수 있도록 성배 수호기사단 홀리그레일 가어디언 나이토드은 자신이 빛의 통로가 되어 성배인 게 지의의 빛을 인류들에게 전달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의의 빛을 받아들인 인자들이 심장센터, 하워트센터에서 불꽃, 플레임을 발화하여 창조의 푸른빛을 발현해내면서 진정한 행성지구의 수호 인종, 가어디언 레이스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배 수호기사단 홀리그레일 가어디언 나이토드은 행성지구 인류들을 위한 봉사의 역할이 종료되고 나면 빛의 씨앗인 게 지를 가지고 각자 자신의 행성과 항성으로 돌아가 그곳을 살아있는 우주로 만드는 역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프로미셔스가 불씨를 인류들에게 전달해준 것처럼 희망의 빛인 창조의 푸른빛, 지를 자신들의 우주들로 돌아가 전달해주는 전령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배 수호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빛의 존재들은 아주 중요하고도 위험한 작전을 수행해왔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임무와 봉사의 책임을 다 마치고 나서야 행성지구를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임무, 미션가 종료되고 나면 시리어스에 모여서 해단식을 가질 것인데 옛적부터 늘 계시니 에인션트 오브 데이즈와 푸른빛 위원회의 수장이신 주 시라야 로어드 서레이야 님이 참석한 가운데 말입니다. 이 계획, 아퍼레이션의 입안을 맡았던 CM 애턴과 사난다 사넌다 이메뉴엘은 옛적부터 늘 계시니 에인션트 오브 데이의 후원으로 대신성한 우주계획을 실행하여 왔으며 창조 근원의 배려에 의해 창조의 푸른빛을 성배, 홀리그레일에 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리우스비 태양, 시리어스비 솔러과 행성지구가 창조의 푸른빛을 아기, 베이비를 한 산모처럼 태중에 품어 오랜 기간 동안 잘 숙성시켜주었고 함께한 빛의 존재들도 빛나는 사랑의 봉사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하의 모든 존재들이 알 수 없도록 잘 진행시켜 주었으며 네바돈 은하, 네버단 갤럭시즈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으나 은하계들의 해결되지 못하였던 난제들을 모두 해결할 카어드를 완성시켰다는 사실에 전우주의 생명들이 찬란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는 은하들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탁월한 백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장이 행성지구가 선택되었던 것이고 이 작전을 위해 창조의 푸른빛이 백신으로 숙성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했기에 특수임무를 수행할 빛의 용사들을 모집하였던 것입니다. 옛적부터 늘 계시니 에인션트 오브 데이즈는 창조 근원의 빛 대리자 인주 시라야 로어드 서레이야 님과 함께 CM 애턴을 도와 대신성한 계획을 추진하면서 은하 성배 수호기사단 갤럭시즈 홀리그레일 가어디언 나이토드을 프로젝션하여 선별하였던 것입니다. 대우주에 소속된 초우주들인 전 우주에서 선발되어 네바돈 은하로 들어와 시리우스비 태양, 시리어스비 솔러에서 특수훈련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250만 년 전과 200만 년 전, 180만 년 전에 걸쳐서 행성지구 영단에 소속되어 들어왔던 것입니다. 알키온 중앙태양, 엘치원 센트럴선과 태양의 역할이 빛을 발하였고 행성지구의 영단, 하이어라오키, 이 핵심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여 기사단, 나이토드의 사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은하 성배 수호기사단 갤럭시즈 홀리 그레일 가어디언 나이토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나는 지구영단의 멤버이자 대백색형제단 그레이드 와이트 브러더우드에서 제1광선 퍼스트레이 인 푸른 광선의 수호자 가어디언 오브 블루레이로 있는 엘모어야였습니다.